안녕하십니까. 2021년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신남방 국가와 한국 성평등 ODA 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지소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번에 준비한 세션은 신남방 국가에서 한국의 성평등 분야 ODA를 단연간 수행했던 기관들을 초청해서 사업 사례를 듣고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개회사를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또 축사 영상을 보내주신 여성가족부 장관님 축사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그 전에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신남방 국가와 한국 성평등 ODA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컨퍼런스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대한 2021년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에 여러 기관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최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 주관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행사장 관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하 말씀을 전해주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세션은 신남방 국가에서 한국의 성평등 분야 공적개발 원조를 직접 수행해왔던 기관들의 사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신남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신남방 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모색해 왔습니다. 2019년 11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사회, 문화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이 국가들에서 성평등 확산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는 성불평등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과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더욱 악화한 전 세계적 성불평등 현상의 회복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태지역의 공조와 연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성평등 ODA를 통해 신남방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합니다. 아시아 지역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고유한 가치와 문화가 존재합니다. 여성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공동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자리가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효과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이경숙 아시아재단 본부장님, 발표를 해주실 이문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님, 원선아 두런두런 사무국장님, 장은아 본원국제협력센터 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풍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실 이현옥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교수님, 이소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제교류센터 대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음 많은 따뜻한 연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세션을 위해서 멀리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입니다.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주관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행사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 OECD 개발 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체계적인 ODA 정책 기반 마련과 함께 ODA의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의 지위 향상 등 성평등 분야에 있어서도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특히 성평등은 오늘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개발협력 주요 의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성평등 정책 제도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 전반의 성평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베트남 여성 직업능력 개발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라오스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여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직업능력 개발 초청 연수,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성평등 실현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양자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UN 여성기구에 매년 기여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ODA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비대면 사업 전환, 방역 물품 지원 등 위기 속에서도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ODA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성평등 분야 ODA 사업의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ODA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성평등 확산을 위해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남방 국가와 한국의 성평등 ODA 성과와 과제라는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이경숙 아시아재단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아시아재단 한국 지부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민주주의, 거버넌스, 여성의 정치, 경제 참여, 그리고 젠더 기반 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해 오신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고요. 박수로 본부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시아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80년대, 90년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도 많은 사업을 같이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정책연구원 컨퍼런스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본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초청해 주신 여성정책연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세션을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2017년 신남방 정책을 천명하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양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션에서는 신남방 국가에서 성평등 분야 ODA 사업을 수행한 단체들을 초청하여 사업 사례를 듣고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례 발표는 이화여자대학교 코이카 국제학 석사학위 프로그램 사단법인 아시아 위민 브릿지 두런두런의 여성경제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원의 신남방 국가의 성평등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사례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의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임은미 특임 교수님께서 코이카와 협력하여 진행한 국제학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신남방 국가 성평등 리더십 역량 강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은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임은미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PT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서 화면 경우가 되겠죠? 네,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제가 지난 2007년부터 이 프로그램의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화코이카 국제학 석사학위 프로그램과 또 저희가 대학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 아세안 지역 학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에 그러니까 코이카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학위 프로그램이 조금씩 변경은 됐지만 성평등 리더십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2007년에서 시작해서 2019년에 이 사업이 마지막으로 진행되었고 2020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2021년 올 가을부터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젠더 리더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석사와 박사과정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또 특히 그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요. 코이카가 제가 2017년, 2018년이죠. 18년에 받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면은 이게 석사 학위 프로그램의 그 연수생들 숫자인데 1997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파란 선이 남성이고 그 여기 초록색이 여성 참가자들입니다. 초창기는 거의 남성들이 지금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남성들의 참여자가 높은데 여성들의 참여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2007년, 8년부터 시작해서 이 여성들의 증가의 비율을 찾아보니까 사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이 석사학위 프로그램의 연수생 숫자가 이 여성의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그 이대에서 진행했던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그 수험구가 연수생들이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학위를 받은 후에 자국에 돌아가서 자국의 여성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화코이카 성평등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그 2019년까지 보시면 52개국 출신에서 314명이 학위 취득을 하였습니다.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은 전체 314명 중에 아시아 출신이 131명, 그리고 아프리카가 136명, 남미가 22명, 중동 14명, 그리고 기타 지역이 11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작하게 되고 2020년에 이제 종료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후 2021년부터는 아세안 젠더 리더십 아까 그 장관님과 그 위원장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정부의 그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아시아 지역, 특히 그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젠더리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게 됐는데 그것을 이화여대 대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석사과정은 13명, 그중에서 원래는 15명이었는데 그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2명이 포기를 하게 됐고요. 박사과정은 3명인데 또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를 하게 되어서 현재는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2007년에 시작했던 저희 그 이화 구이카 여성 역량 강화 성평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 제가 2007년부터 쭉 시작했던 그 졸업생들의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아시아 지역에 중점적으로 돼 있고 아프리카 지역도 상당히 많은 저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사학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프로그램 이화쿠이카 석사학위 그 프로그램 중에서 아세안 출신들 졸업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세안 출신 졸업생들을 보면은 캄보디아가 현재 제일 많이 왔고요. 캄보디아 17명, 인도네시아 13명, 라오 8, 미얀마 11명, 필리핀 16명, 타일랜드 1명, 베트남 15명 이렇게 총 81명의 아세안 출신 졸업생들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근무처를 확인해 봤더니 여성부 출신들이 가장 많았고요. 24명으로. 그리고 기타 부서들, 경제 관련 부서들 예를 들면 뭐 기획재정부, 무역통상부, 산업부, 그 다음에 국제협력부 같은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왔고 그 다음으로는 외교부 출신 졸업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 뭐 복지부, 지방청, 중소기업부, 문화, 청소년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왔고요. 또 그 교육부, 또 대학 출신의 대학에서 현재 교수로 있는 그런 출신 저희 졸업생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졸업생 그리고 뭐 국세청 법무부 이렇게 해서 총 81명이 졸업을 했고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돌아가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으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이것이 그 성평등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는 젠더 관련 수업을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젠더와 개발이나 기타 젠더 관련 수업들은 상당히 많고 특히 그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그 뭐 무역 또 뭐 경제 분야에서도 젠더적 관점을 통합시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연수생들이 그 젠더적 관점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이 수업을 수강한 이후에는 자국에 돌아가서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많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필리핀 사례인데 그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의 그 사업 성과 사례는 저희 수업 시간에 다뤘던 자국의 문제점들을 발전시켜서 사업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또 졸업 논문을 사업화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 이외에 또 비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한국 문화나 사회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점적으로 비교과 과정은 그 젠더와 관련된 이슈들 예를 들면은 뭐 젠더 기반 폭력이라든가 성평등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젠더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여기 위에 사진에서 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사진은 저희가 그 여성정책연구원을 방문해서 한국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여성정책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그 기관뿐 아니라 현장 또 특히 그 NGO들이라든가 뭐 성폭력 관련 뭐 NGO들을 여러 가지 그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하고 또 배우는 그런 비교과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수업이 많고 또 그 수업 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또 상당히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수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미경 포지카 이사장님께서도 저희 졸업식에 직접 참여해 주셨고 축하해 주셨고 뭐 다른 저희 총장님도 항상 참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사님들 여러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저희 그 프로그램이 항상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을 한 이후에 이 졸업생들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우선은 2012년에 제가 제일 먼저 12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010년에 제일 먼저 저희가 아프리카 지역 동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동문회를 개최하였을 때 또한 컨퍼런스도 아프리카 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정말 제 기억으로도 아주 굉장히 큰 호텔에서 했는데 한 120명 정도가 현장에 참가하셨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개최됐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고 또 탄자니아 정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기타 NGO 관련자들도 많이 참가해서 굉장히 성황을 이룬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그 지역 신문에서 탄자니아 지역 신문에도 이 기사가 나고 TV에서도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또 2012년에는 아시아 지역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 동창회를 개최하였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참가자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과 12년 이렇게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동창회와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에는 2017년이 저희가 이와코이카 학위 프로그램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7년에는 저희가 이와코이카 10주년 동문회 및 컨퍼런스를 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동문회가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페이퍼를 연구 페이퍼죠. 연구 페이퍼를 다 받고 거기 선정된 그 3명에게는 저희가 비행기표와 또 숙박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때 컴피티션이 상당히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한 27~28명, 한 30명 가까운 졸업생들이 자비로 여기에 참가하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동문회와 컨퍼런스를 저희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문회와 10주년 컨퍼런스 같은 이런 이벤트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개최했지만 저희가 졸업생을 관리하는 것, 특히 졸업생 네트워크와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구글이라든가 기타 SNS를 통한 동문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교류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살짝 보여드릴 것은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거를 올리면 페이지가 바뀌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먼저 이렇게 저희가 우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 중에서 제가 예를 들면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뉴스위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위크 좀 보이시죠? 그래서 뉴스위크를 이번 봄에 이제 1년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매년 발간한 뉴스위크에는 학교 소식뿐만 아니라 또 교수님들 소식 그리고 졸업생들에 대한 뉴스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통해서 현 졸업생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그런 자국에서 어떤 성평등 관련 어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 필리핀 사례는 예를 들면 여기 앞에 2명이 보이는데 이 2명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여기 베트남 오른쪽에 두 번째 하단에 보이는 이 노엔이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여성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귀국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그 젠더 관련 사업을 하였고, 특히 그 코이카에서 코이카와의 그 관계를 굉장히 많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 그 차관이죠. 여성부 차관과 함께 연수생들이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게 하고, 현재 상당히 많은 그 베트남에서의 성평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프란시스카 아툴룩 같은 학생은 이 학생 현재 그 방송국에서 매주 토요일 날 이 가나 출신 학생인데 성평등 관련 그 톡쇼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뉴스레터를 보여드리고, 얼람나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얼람나이 앳 워크라고 해서 각 학생들이 이제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학생들이 현재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젠더 관련 리스트들이 쫙 나옵니다. 개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역할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저희는 그걸 받아서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저희 졸업생들이 이건 다 봤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자기들이 클릭을 해서 이 사업을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동료들이 했던 졸업생들, 동문들 했던 사업들을 보고 또 그거를 모델로 해서 자신들의 그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지금 현장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시는 자료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수님 슬라이드를 띄우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제가 한 5분 안으로 발표를 맞춰 주실 수 있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5분 남았군요. 이번에 저희가 코이카 졸업생들의 현업 사례를 공유하게 됐는데, 필리핀 졸업생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인데요. 옥토버 22일 날, 10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던 거는 이 졸업생들이 저희가 온라인 심포지움을 운영을 했는데,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223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 그리고 대부분의 200명 이상의 여기에 참가자들이 다 현직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교육부라든가 또 여성부, 또 기타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만큼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했다는데, 저희 발표자들의 한 명이 한 내용은 이 학생이 돌아가서 현재는 교육청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의 위치에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서 교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성평등 을 위한 교육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고, 또 학생들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었고,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자료를 모두를 가지고 교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사진들입니다. 이 사업은 이 학생의 논문을 활용을 해서 가서 제안을 했고, 필리핀 교육부에서 교육부의 플래그십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필리핀 교육부의 예산을 가지고 실행되었던 아주 대단한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발표를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The third module for the manual is Gender Mainstreaming in the K-12 Education. It consists of the 3 modules mapping, the government financing, meaning we use our own.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비디오 공유가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다음 발표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러면은 다음에 사진 나오는 거 보이시죠? Email from Maria Carrier. 그래서 이 심포지움이 정말 생각보다 대단한 성공을 이뤘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돌아가서 한 사업에 대해서 국가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이 학생이 바로 또 이메일이 왔어요. 이 사람 현재 Deputy Clerk of Court and Chief Attorney니까 대법원이죠. 대법원의 가장 높은 Chief Attorney직을 맡고 있는데, 현재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 사진은 뭐냐면 그러니까 11월 5일 날 이런 캠페인을 그 성폭력에 대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그 캠페인 그 방지 캠페인을 우리 졸업생이 이거를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게 됐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이건 자기는 이대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젠더 관점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젠더를 이화대해서 배우게 됐고 이 귀국 후에는 이 졸업생의 발표는 뭐였냐면 이 수프림 코트에 있는 판사들을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하니까 저희 이대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연수생들이 이대에서 그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이라든가 또 스킬을 배우고 또 돌아간 이후에는 그 나라의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비디오를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졸업생들이 아까 제가 이하코이카 홈페이지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돌아가서 그 진짜 훌륭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그 나라의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게 오늘 주제는 신남방 국가니까 저희가 2021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남방 국가 졸업생들과 이전에 했던 아시아 지역 졸업생들 간의 그 네트워크를 계속 연결하고 또 그 아세안 영내 국가 간의 차이점도 상당히 많잖아요. 동통점도 있지만 이 영내 그 저희 졸업생과 현 재학생들이 함께 연결되는 네트워크, 아세안과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한 이 졸업생들의 향후 저희 과제는 이 졸업생들의 성과 사례집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첫 번째는 필리핀 사례였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캄보디아와 베트남 그리고 기타 아세안과의 졸업생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했던 이런 필리핀과 같은 사례를 계속 수집하여서 성과 사례집을 만들고 저희 졸업생들과 공유하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나중에 토론 때 더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문미 교수님. 준비해 주신 자료를 다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미 교수님께서는 코이카 2화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은 필리핀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시아 개도국 여성 공무원들이 국제학 전문가로서 여성 확대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참가자 자국의 개발 정책에 있어서 젠더 관점에서의 개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 프로그램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대에서는 졸업생들에 대한 성과 관리를 통해서 이대 코이카 석사학위 졸업생들이 자국의 발전뿐 아니라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학과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학문적 이해뿐 아니라 각 국가 참여자들과 네트워킹, 개발 이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꾀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은 아시아 위멘 브릿지 두런두런의 원선아 국장님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한 여성 경제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원선아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ODA 아시아 지역 여성 경제 역량 강화 사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아 위멘 브릿지 두런두런의 원선아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간단하게 단체 소개를 먼저 하고 두런두런이 고민하는 여성 경제 역량 강화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사업을 했던 사례 네팔, 라오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한 여성들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한계 비판 그리고 앞으로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런두런은
이제 아시아 유민 브릿지 두런두런은 아시아 빈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글로벌 성평등 달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그리고 여성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NGO입니다. 그리고 두런두런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두런두런이 지향하는 것은 젠더 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두런두런이 생각할 때 성평등은 그러니까 두런두런만 아니라 이거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평등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수적 요소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성인지적 ODA 사업을 하고 있고 발전이라는 개념의 새로운 가치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이 변화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2011년 설립된 두런두런은 네팔 사업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인도네시아에서 여성 경제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을 하였고 국내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젠더라는 교육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런두런이 그러면 추구하는 여성 경제 역량 강화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런두런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맨 처음 두런두런의 사업은 여성 직업 훈련을 통한 소득 향상으로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업 훈련을 해서 여성들이 소득을 향상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는가라는 것을 사업 수행을 통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역량 강화라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역량 강화를 고민을 하면서 여성 인파워먼트, 영어로 했을 때 우먼스 인파워먼트라고 하면 이 인파워먼트는 실제로 힘이라던가 권력이라던가 이런 것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이 힘과 권력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맞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하는 게 이 역량 강화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능력이라던가 역량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지 머물지 않고 여성들에게 힘과 권한이 주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사업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두런두런이 추구하는 여성 경제 역량 강화입니다. 즉 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라는 것이 실제로 여성 경제 역량 강화도 이러한 권한이 여성들의 권한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의사결정을 실제로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주체성과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서 동시에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런두런이 추구하는 여성 경제 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두런두런은 개인적 변화에서 제도적 변화에서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 변화까지 그리고 비공식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공식적 변화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관점을 가지고 실제 여성 경제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지가 않기는 한데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두런두런이 사업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성 경제 역량 강화, 즉 저희는 이제 기본은 기술 교육 훈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를 때는 젠더 통합적 직업 기술 훈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PPT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직업의 기술의 역량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것이 여성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직업기술 교육 훈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실제 운영을 하며 이것이 기술을 습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취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단지 이 취창업으로 연계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니 여성들의 의식이 변화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을 사업 과정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개인의 변화만을 추구하지 않고 조직 또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TOT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것이 조금 더 확산돼서 사회적으로 여성 직업 훈련의 제도라든가 정책에
변화까지 이르는 과정을 두런두런히 추구하는 젠더 통합적 직업기술 교육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이제 사업의 내용과 이 과정들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평가할 때도 OECD 닭의 5대 기준, 최근에는 6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아직 이제 5대 기준을 5대 기준의 평가와 평가 기준과 두런두런은 이제 여성주의 권한 강화라든가 젠더 거버넌스 과정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여성들이 어떤 식의 변화 과정을 겪어내고 그 변화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주체적 삶을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를 보여주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업 내에서 바로바로 실행되고 이렇게 성과를 보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두런두런의 사업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두런두런이 사업을 했던 네팔과 그리고 라오스, 인도네시아 사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팔에서 했던 사업은 네팔 취약계층 여성의 소득 증대 사업이라고 저희가 사업명을 정했고, 실제 취약계층의 여성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성들의 의식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사업 지역은 네팔 카투만두 밸리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초반에는 교육 환경 조성을 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에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는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의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 참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사업 자체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22년 4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성과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라든가 사회에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볼 때 저희는 이제 직업기술 교육 훈련을 실제로 할 때도 처음부터 그냥 기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교육을 시작하고 오리엔테이션 성평등 교육을 시작하고 실제 기술 교육을 해서 여성들에게 취창업 교육까지 같이 시킵니다. 그리고 취창업 교육을 해서 그것이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젠더 통합적으로 여성들이 같이 교육을 받았던 여성들을 모아서 젠더 리더십 워크숍을 통해서 여성들이 기술을 가지고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그런 교육들이 모두 다 끝나고 나서도 여성들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가 된 후에도 실제로 여성들이 그 직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 창업을 했으면 창업이 지속되고 있는지,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은 왜 안 되는지 하는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사업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직업기술 교육, 취창업 교육, 그리고 다시 이제 중급 교육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평등 교육을 잠깐 더 하고 젠더 리더십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술 교육을 받았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창업으로 연결되는 분들에게는 이제 창업 지원도 해드리고, 그 취업으로 연결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여성들이 이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까지 하는 것이 두런두런이 젠더 통합적 직업 훈련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은 제가 제반 교육 취창업 연계의 구체적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이 라오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포럼의 신남방 국가와 관련되어서 이제 여성의 역량 강화가 진행되었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4년 사업이지만 저희가 2018년, 2019년에 사업을 진행을 했고, 사업명은 라오스 여성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취약계층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그리고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 지역은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을 시작으로 루앙프라방, 세콩 3개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실시가 되었고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았고 라오스 현지에서는 여성연맹과 같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볼 때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 일단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강화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라오스 여성연맹이라고 있는데 라오스 여성연맹에 산하에 직업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그 직업훈련 센터가 이 사업을 같이 수행을 하면서 단지 지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만 사업이 수행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도 강화되고 뭐 기자재 같은 것도 지원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모델을 끊임없이 직업훈련 모델을 끊임없이 현지와 그 상황에 맞게 바꿔 나가면서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가능성, 그리고 단지 직업훈련 센터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뭐 라오스 여성연맹 그리고 라오스 내에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그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사업이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도 이제 저희의 사업 방향으로 잡았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 젠더 통합적 직업훈련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직 환경 역량 강화, 그리고 종사자 강사 역량 강화, 그리고 개인 역량 강화로 사업 범위를 나눌 수 있고, 조직 역량 강화에서는 이제 실제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두 초청해서 간담회 같은 것들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들의 역량이 조금 더 강화돼야 장기적으로 이 여성들의 능력도 그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쫓아가고 실제로 여성들이 취업과 창업을 할 때도 그 역량을 실질 소득 증대로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도록 강사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신경을 썼고, 그러니까 개인 역량 강화에서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직업 훈련을 했었는데 주로 했었던 거는 뭐 봉제, 요리, IT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의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방향 에 맞춰서 젠더 통합적 직업훈련이라는 사업 방향에 맞춰서 성평등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같이 사업 내용 속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오스에서 실시되었던 사업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상황이 번지면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많이 고생을 했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5개년 사업으로 그러니까 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까지 2년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지역은 인도네시아 지역의 서자바주에서 진행하고 있고, 사업 대상은 서자바주 지역의 취약계층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여성부라고 할 수 있는 모이시피랑 서자바주에 있는 여성부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방향성을 그러니까 사업의 범위를 조금 다르게 해서 여성의 이제 취창업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단지 기술 역량을 받는 거에서 향상시키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것이 인도네시아는 저희가 알다시피 되게 큰 나라잖아요. 단지 서자바주에 머물지 않고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이런 제도나 정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통해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실제로 직업훈련과 관련된 성주류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서 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실제 사업을 하고 수행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마스크가 많이 있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실시가 되면서 대면 수업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잠깐 할 수 있는 대면 수업에서 여성들이 기술을 익혀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직접 만든 마스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올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의 사진들이고,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아까 이제 5대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거 외에도 여성들의 질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전혀 그러니까 이제 네팔의 경우에 네팔어를 하지 못했던 여성이 실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뭐 가족과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인턴 그리고 취업으로 연계되고, 취업에서도 시니어라는 직책으로 그러니까 승진을 하면서, 그리고 창업까지 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었던 여성들을 목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라오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초졸인 여성이 직업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초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득을 벌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팔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특히 이제 가정 내에서 원래 가정 내 일을 하다가 보면 가정 내에서 어떤 발언권 같은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저희의 교육을 받고 소득이 증대되면서 가정 내에서의 의사결정권에 참여하게 되는, 그 발언권이 강화가 되는 경험들을 실제로 많이 했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조차도 여성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자신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거는 주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실은 이제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도 참여하는 자신에게조차도 큰 기대가 없었는데, 참여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미용 교육에 참여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실제로 변화하는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 잠깐의 기술로 인해서, 기술 습득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여성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네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적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또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경우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다는 게 동료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여성이 단지 사적 관계에서 머물지 않고 공적 관계로 나오면서 새로운 세상과 접하게 되었다, 그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2015년에 네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과 그리고 코로나의 2년 기간 동안에 저희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단지 이렇게 기술 교육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기술 교육을 통해서 나눔에 참여하게 되었던 경험들이 여성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계 비판, 도전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 이야기를 지금이 아니라 이따 토론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선아 국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 두런두런은 우리나라 여성 운동 여성학의 대가이신 박영숙 이사장님, 장필아 전 이사장님께서 두런두런을 설립하시고 초창기를 이끌어 오신 결과로 두런두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개발 단체로 성장하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한국에서의 그 발전 경험과 여성 운동, 여성의 그 성평등 이런 발전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개도국의 여성의 인파워먼트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의 활발한 개발 활동을 대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두런두런이 지향하는 젠더 통합적 국제개발 협력으로 성인지적 ODA 사업과 사업마다 강사들과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해당 그 기관의 성평등, 성주류화, 또 성인지 교육과 젠더 리더십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여성학 관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 개도국의 그 ODA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놀라운 접근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장은하 센터장님께서 그 아시아 개도국 성평등 기관과 협력한 사업 내용들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은하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장은하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신남방 국가와 한국 성평등 ODA 성과와 과제라는 세션 타이틀 아래서 세 번째 발표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의 ODA,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 사례와 향후 과제. 여기에서는 그 이제 앞서 발표처럼 저희가 뭔가 이렇게 이론적이거나 그런 이야기보다는 사례들을 조금 나누는 그런 자리로 기획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 이 신남방 국가 이 지역에서 해왔던 사업, 연구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특히 제가 신남방 정책이 공표되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에서 여성정책을 수행하면서 생각했던 것과 결이 굉장히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굉장히 놀랬고 또 반가웠고, 그래서 저의 발표는 오늘 크게는 두 부분, 세 부분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 몇 개에서는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제가 뭐 깊이 연구한 건 아니고 지금 신남방정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 내용을 조금 보면서 신남방 정책이 과연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떤 거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원이 수행해왔던 이제 ODA 연구와 사업들을 한번 보고 그 사업들과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 센터와 저희 연구원이 갖게 된 깨달음, 그리고 향후 시사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서로 배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남방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이제 이게 공표된 지 3년이 지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된 워딩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요것을 신남방위원회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남방 정책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평화 번영의 한반도 정책 대표적인 이제 이번 정부의 통일 평화 한반도 통일 정책입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그 남북이 평화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그 통일 정책 하에 대북 정책 하에 이게 이제 단지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이게 우리가 영내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 하에 이제 신남방 정책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로는 신남방 정책, 그리고 이제 위로는 신북방 정책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위로는 중앙아시아 국가랑 이제 몽골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주로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하고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도. 그래서 인도는 아세안 국가가 아니지만 이제 인도까지 이제 아우르는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고 그 국가들이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아세안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는 미, 중, 일본, 러시아 이렇게 강대국 그리고 북한, 남한 이렇게 6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수준으로 신남방 국가들과 협력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좀 잘 해보자, 공동 번영을 추구해보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가지의 핵심 개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 평화, 상생, 번영, people, Peace, Prosperity. 그래서 이건 약간 그 SDG의 5P 개념하고도 지금 많이 겹치는데요. 그렇게 정했고 2017년도 11월에 제 기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가셨을 때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이제 요거를 계실 때 천명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그 다음에 prosperity, 번영, 그리고 peace 이렇게 3대 목표가 있고요.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현. 그래서 그냥 되게 개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공동체는 서로 상호 교류 증진시키자, 사람 사이에. 그 다음에 상생 번영 공동체는 경제 협력 추구하고, 평화 공동체는 안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그렇게 이제 그 단지 남북한이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 협력해서 지역 안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추진 과제를 보시면 이 사람, 그 다음에 상생 번영 공동체, 평화 공동체 이 세 가지 하에 16개 과제를 쭉 뽑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ODA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사람 공동체 밑에 이제 속해 있고요.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그리고 학생, 교원, 공무원 등 인적 자원 역량 강화. 그래서 인적 자원 역량 강화가 되게 뚜렷하게 하나의 과제로, 세 번째 과제로 들어가 있고, 쌍방향 문화교류 밑에 ODA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세 분의 발표 그리고 또 토론을 드릴 텐데, 지금 저희가 이 정책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부합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제가 이거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고, 일단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약간 정책의 기조에 좀 변화가 있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협력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발표자로 계신 분들도 이제 여기에 많이 예전에 인볼브가 되셨던 분들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가 7년 정도 ODA 연구 사업을 수행을 했고, 제목은 아태 지역 양성평등 인프라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세 가지의 필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제 분야가 있었는데, 하나는 초청 연수, 두 번째는 뒤에서 말씀드릴 공동 연구,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발전 경험을 쭉 정리한 그런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냥 이게 보시면은 그 위에 국기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네 국가의 국기가 있는데, 보시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4개국과 같이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 국가들은 바로 신남방 정책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주요 국가들입니다. 아세안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 이제 머리 히잡 쓰신 것 때문에 잘 보일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길게는 2주를 할 때도 있었고요.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모시고 다양한 강의와 기관 방문들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 이제 2011년부터 12년까지는 맨 처음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 먼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3년, 14년에는 베트남과 이제 미얀마가 13년부터 이제 추가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4개국이 동시에 이제 같이 이제 운영이 됐고요.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초청 연수의 주제들을 저희가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청 연수를 이제 한두 해 해보니까 이게 그 의사결정권자들을 좀 불러야지 우리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겠다 해서 딱 그 중간 관리자, 그 의사결정을 부처 내에서 하고 계신 분들 이제 부른 적도 있었고, 이거보다는 아예 그냥 시니어 레벨을 초청을 하면, 리더급을 초청을 하면, 그러니까 장차관, 그러면 더 영향력이 있을까 해서 그렇게 시니어 분들도 초청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둬서 연수들을 진행했고요. 2017년에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이 한참 이제 추진되던 때라 그거에도 주제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걸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어떤 정책이 추진된 사례는 많이 없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저희가 진짜 여아들의 필요가 독특하고 이들이 정책 그룹으로서 따로 우리가 한번 그 주목을 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좀 많이 그 중요성을 느끼는 그런 저희에게도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7년간을 통해서 약 200여 명의 216명의 이제 연수생들이 탄생을 하였고 이제 돌아가서 아까 우리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신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제 여러 조금 사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되면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초청 연수였고 그 필라가 두 번째 필러는 이렇게 공동으로 정책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책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이들 국가랑 협력을 하면서 주로 공무원들하고 일을 했는데요. 그 정책을 개발하고 그 앞전에 조사를 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게 정책이 실행되고 평가가 되기까지의 그 일련의 역량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또 일하면서 알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연구서도 발행해보고 정책 워크숍도 해보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공동 연구서, 정책 연구서들이 영어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세 번째 필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한 것은 이제 KSP랑 비슷하게 한국 여성 정책 중에 조금 우리가 그동안 발전을 보였다 싶은 주제들을 정해서 이제 매년 많을 때는 한 8, 9개 사례들, 적을 때는 3개, 4개 정도씩 해서 쭉 영문으로 한국 여성 정책이 이 특정 분야들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정리하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정치 참여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여성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토픽들로 해서 지금 현재 25개 정도의 발전 경험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은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조금 돼야 됩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이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저희가 또 이 ODA를 통해서 국제기구들하고도 협력을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들, UN 우먼, 유네스코 아테 사무소들과 협력해서 이런 보고서들도 발간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지 이제 그 ODA 사업뿐 아니라 이제 ODA 사업은 이제 2011년부터 17년까지 수행된 거는 이제 저희가 큰 3개의 필러로 나눠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요거는 그냥 사진을 보시면서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주요 국제기구와도 저희가 계속해서 협력하면서 포럼도 하고 보고서도 짧은 보고서 이슈 브리프 이런 것도 같이 내고 있고, 지금 요 사진들은 ADB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밑에 이제 MOU 체결식 사진은 UN 우먼 아태 지역 사무소, 이런 데와도 저희가 아주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원선아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네팔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네팔 성인지적 교육환경 구축 연구와 사업을 2017년부터 공식적으로는 2018년부터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요거 이게 계기가 된 것은 저희가 이제 동남아 4개국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지역도 바꾸고 이제 국가도 넓혀봐야겠다 해서 2017년도에 사업 예비조사 차원에서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네팔과 라오스를 다녀왔고, 2018년에 이제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으로 이제 마침 또 저희 센터에 또 이제 교육 ODA를 한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 오시게 되어서 이제 그거를 다 계기로 해서 우리가 성인지적 교육을 한번 이쪽을 좀 개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요 연구 사업에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성인지적 교육 환경이 지금 어떤 현황인지 수요 조사를 하는 연구를 그래서 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1년의 수요들이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또 연구 펀딩을 받아서 그러면은 네팔의 이제 성인지적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교육 모듈들이 필요할까 해서 그 개발하는 연구를
2년에 걸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잘 된 게 저희로서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게 또 코이카 초청 연수 사업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충분히 연구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준비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년부터 실은 코이카 네팔의 성인지적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 지방 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실은 수도는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 인프라들이.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그 공무원들의 역량이 너무 떨어져서 지방을 해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렵죠. 지방을 하는 게 더 도전적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이제 올해는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연수를 했는데도 뭐 끊기거나 그런 문제 없었고, 정말 네팔에서도 그 가장, 우리 원산호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장 그 서쪽 산악지대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도 참여를 했는데 그 뭐 이제 온라인상으로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5일 꼬박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상에서도 정이 들고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나온 쉬는 시간에도 이제 우리 연수생들끼리 이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막 수다도 떠시고 뭐 하여튼 너무 즐겁게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온라인 연수를 또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저희가 젠더와 개발에 관한 아태 포럼 쭉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는 온라인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기 사진상에 좀 큰 회의장 보이시죠? 이제 거기는 저희가 2019년에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이제 저희 원장님 그리고 저희 팀 같이 해서 사이드 이벤트를 북경 25주년 기념 장관회의에서 유엔 우먼과 같이 해서 저희가 사이드 이벤트를 크게 개최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역대 아태 포럼 주제인데요. 그냥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2009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이 주제들을 보면 참 그때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는 MDG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를 보면 북경 뭐 20주년 기념, 포스트 2015, 그러니까 SDG 되기 전에 이제 그런 주제들로 아태 포럼을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개최를 해와서 그것도 참 뭔가 이것도 역사다. 주제들만 보고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배 포럼은 한국 베트남 여성 포럼으로 2013년부터 이거는 저희 원 차원의 아까 아태 포럼도 그렇고 사업으로 이제 매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베트남 여성 연맹과 저희 원과 이렇게 양자로 진행이 되고 있는 포럼인데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그분들이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진행이 되고 있고 주로 베트남 이제 연맹에서는 한국의 정책 사례들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주로 이제 저희가 한국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그런 전문가 포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또 이것도 생각보다 큰 문제 없이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저의 거의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쭉 이 지역에서 제가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미얀마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다 여성 여맹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국가들이 구사회주의 국가고 아직 베트남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여성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이 여맹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아니 이제 북한도 공산권 국가고 북한에도 분명히 이제 여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구사회주의 국가들, 공산권 국가들 아직 베트남 같은 국가들과 여성 사업으로 협력을 하다 보니 이게 약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추후에 북한이 개방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과연 북한에 있는 조선 여맹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경로로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연구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다가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이런 기회가 있어서 펀딩을 받아서 이런 연구도 수행을 했고 이 연구를 하면서 실은 이제 우리 연구진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임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요 지점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을 공표하셨을 때 굉장히 반가웠던 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아세안 국가들과 동남아 국가들과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공표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이게 어쩌면 나중에 우리 동남아와의 협력들이 추후에 우리가 북한과의 협력에도 큰 시사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도 저희가 더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신남방 국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이제 저 개인적인 시사점이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원내에서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해보니까 이 굉장히 이 지역이 지금 다양하거든요. 얼굴 생김새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 다른데 뭔가 약간 아시아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지만 아시아적 유대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럼 이런 유대성과 공통점과 다른 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성평등 ODA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퀘스천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보니 이제 한류가 정말 이제 저희 ODA를 사업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레드 카펫 역할을 한다. 정말 어디를 가든지 특히 환영해 준다는 게 우리 한국을, 그게 어떤 마중물 역할 내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 규범, 종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평등 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겠다. 이게 직훈 3, 4년 해서 이게 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원선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미니스트 체인지가, 이게 임파워먼트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아세안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지역기구가 여기 있는데요. 굉장히 느슨한 지역기구죠. 이 역할이 되게 크고 어떨 때는 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굉장한 결집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구사회주의 국가 간 여성 교류가 아직도 이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우리가 북한 여성, 베트남 여맹, 조선 여맹, 한국 이런 식으로 삼각 협력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시아 지역만 인권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의 이 아시아 지역의 여성 인권들이 어드레스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굉장히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에 이제 이 지역에서, 그리고 실은 이게 글로벌한 거기도 한데요. ODA 수요로는 ICT, 젠더 기반 폭력, 그리고 여성 경제 강화, 이게 세 개가 키워드인 것 같다는,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속 이제 요청이 오잖아요. 근데 요 세 주제로 모아지는 경향을 관찰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공유하고 이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남방,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표한 신남방 정책하고도 결국 맞닿아 있는데요.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2019년에 베트남 여맹과 조선 여맹이 베트남 여맹이 평양에 가서 조선 여맹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 두 국가는 이미, 그러니까 코로나여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매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금 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베트남 여맹 분들은 저희가 매년 보는 분들이에요. 저희 연구원에서 한배 포럼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삼각 협력도 우리가 좀 추진해 볼 수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신남방 정책의 결국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 사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은하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 30여 년간의 정책 연구와 국제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ODA 성평등 사업을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연구 주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 개도국의 여성정책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많은 사업들을 통해 국내의 많은 전문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은 기관이 개도국에도 필요함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연구원이 더욱더 활발한 여성정책 연구를 개도국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발표 내용 중에 지정학적으로 또한 아시아적 가치의 유대감이 존재하지만
국가마다 종교, 문화 등 콘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성평등 ODA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의 이현옥 교수님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국제교류센터 이소정 대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이현옥 교수님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가 굉장히 한국 ODA, 특히 젠더 관점으로 하는 ODA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젠더 ODA 사업, 이른바 젠더 ODA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젠더 마커 1, 2로 표시되는 사업이 한 500여 개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젠더 관점을 가지고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젠더 마커 2가 한 57개 사업, 작년에 봤을 때 57개 사업, 그 중에 다자 사업 빼고 나면 한국에서 수행하는 젠더 마커 2로 표시된 사업이 한 26개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꼭지를 보면, 마지막에 장은하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성인 제도, 특히 연수사업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여성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 오셨고, 직업훈련이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꼭지입니다. 드론에서 진행을 해오셨고요. 젠더 기반 폭력 중요하고 최근에 ICT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지만 아직 사업으로 진행이 많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26개 사업을 살펴보면 정말로 젠더 관점을 가지고 수행된 사업은 정말 한 줌이다. 근데 그 사업을 수행하신 분들이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현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인 거죠.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젠더 ODA 사업도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요 세 조직을 중심으로 약간의 이제 좀 익스텐션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가장 질적으로 좋은 사업들이 이 세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각자의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무슨 토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아무래도 어떤 면에서는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OECD 다 가입 이후에 굉장히 이 ODA 사업이 증가하고 젠더 ODA 사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조직 모두 이화여대에서는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 오셨고 드론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오셨고 여성연에서는 정책 연구 사업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오셨고요. 각자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평등을 지향을 하지만 각자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인게이지하는 레벨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한 자리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0년간은 아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셨지만 계속 아쉬움이 아마 남으셨을 거예요. 근데 현지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 이 필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스테이크홀더가 있고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과 커뮤니케이트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조직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험을 공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것들을 지금 해오셨는데 10년간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지금 이제 고도화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온 작업들이 고도화를 시키는데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을 하면
역시 각 사업들 간의 좀 연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실은 여정연에서 발간해내신 이제 한국 경험에 대한 영문 텍스트 자료, 저도 지금 코이카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한테 많이 읽히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컨퍼런스나 장들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좀 더 이 코이카 연수생들과 함께 뭐 여정연 사업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이제 이대의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힌트를 얻었는데 이런 학생 교류도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 졸업생들이 현장으로 갔을 때 저 지금 베트남 농촌개발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그 코이카 졸업생들이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리소스를 링크할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들으면서 이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다양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개발 필드 현장에서는 특히 뭐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데 정말 순발력 있게 사업들을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는 저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실제 드론스러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우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나 제도적인 작업이 아니라 실제 현지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프랙티컬한 니즈와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스트래티직 니즈를 같이 맞추려는 노력이 정말 쉽지 않았겠다. 실제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현지 정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매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다른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성평등의 가치를 또 강조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고민들도 아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좀 인폴스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까지 그 장은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큰 그림을 함께 그리고 자신이 선 맥락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모두에게 이제 지금 패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고도화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리소스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저희가 조금 더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작업도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공유의 지점을 그 수원국과 함께 찾아갈 수 있고 어떤 다른 지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뭐 연구, 리서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라면 이 필드에 있어서는 역시나 정책이랑 현장이 이 필드를 견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학술적 논의가 이 부분을 좀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과 어떻게 함께 논의를 해서 담론을 좀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자, 제 시간을 충분히 쓴 것 같고요. 한번 어떤 내용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 커리큘럼이라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커리큘럼이라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연구 사업이라면 어떤 식으로 더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현지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방향성과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현옥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이신 이소정 대리님의 토론 내용을 듣고 발표자 분들께 의견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정 대리님 약 5분 동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제교류센터의 이소정입니다.
앞서 세 분의 발표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3년째 진행해온 아젠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신난방 사업의 카테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 경험을 포함해서 토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아 시민사회에 있는 성평등 교육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보다 긴 줄 알았는데 5분이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신난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인위적이긴 한데 여튼 신난방이든 뭐 조금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아시아의 성평등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이 있을 텐데 이제 성평등이라는 말의 본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 성평등을 실현하는 길은 다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길 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빨리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역량 강화일 것 같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수 젠더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여성이라는 소수 젠더가 여기서 소수는 이제 숫자가 소수가 아니라 힘에 있어서의 이 여성이라는 젠더가 좀 더 나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사업이 여성의 역량 강화겠죠. 매우 필요하고 또 힘든 사업입니다만 성평등 사업은 여성 역량 강화 딱 이렇게 쉽게 단순화되어서 이해가 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꼭 그렇진 않다. 성평등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성 역량 강화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루트고 그것을 성평등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같이 수반되어야 될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남성과의 대화, 소통, 또 피할 수 없는 사업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자기 자신을 뭐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느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존재에 대한 그분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한 그런 고민도 성평등 교육 또는 교육 사업 아니면 또 일반 개발 사업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성평등 ODA 사업이 다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뭐 젠더 이꼴 여성, 뭐 성평등 이꼴 여성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시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그 성평등 교육 국제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요즘의 수요입니다. 남성들과의 대화, 남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다양한 젠더에 대한 존중, 정말 실질적인 존중, 또 하나 온라인 소통력에 대한 대응 이것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성평등 사업의 중요한 컴포넌트로서 성평등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선아 사무국장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동의하고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아까 쌍방향성, 상호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성평등 사업에서도 성평등 교육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컨텐츠를 다 또 우리가 다 제공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럴 수도 없고 그것이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이 사회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성평등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로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법과 정책 면에 있어서.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저희가 이 아젠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각 나라에서 이미 너무나 한 20년간의 성평등 실제 운동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것들이 쌓여 있고 그 리더들이 있고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을 지원하고 같은 국가 내에서지만 이러한 성과가 있는 줄 모르는 분들에게 이러한 성과를 유통시켜 주는 것 또한 한국의 성평등 ODA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평등이라는 이 거대한 목적을 저희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또 간단히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신난방이라는 카테고리 아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도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아젠트의 입장에서 이 신난방 국가들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인도라는 존재인데요. 인도가 어떤 곳이든 당연히 다 아실 것이고 저희 아젠트에서는 강사 중에서도 그렇고 참가자에서도 그렇고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분들이 굉장히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가 인도랑 인접해 있고 또 동남아시아의 주요 문화적 요소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왔고 인도 분들이 일찌감치 거기 정착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아세안 있는 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사이에는 문화적인 서브리전이 갈려 있고 이 인도와의 대화에서 더 풍성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남아시아 밑에서 스리랑카에서 위에 파키스탄, 네팔, 부탄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함께 그러니까 인도와 그쪽 분들이 함께 모셨을 때 더 우리가 정확한 컨텍스트에서 더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에서 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은 아프리카, 남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 리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의 관계를 잘 해놓으면 더불어서 남미와 아프리카 분들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성평등 분야에 있어서 인도에서 정말로 큰 성과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압이 강한 곳에서 해방을 위한 이론이 더 많이 탐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아시아의 여성 인권이 굉장히 유린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쪽 이 여성주의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일찍부터 정말 폭넓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말 이 그라운드로부터 엮어져 오는 그런 실질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트레이닝 자료들, 컨텐츠를 이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그런 기관에 베어프 컬리지라든지 인테그랄 또는 크레아 같은 곳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네트워크에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평등 ODA를 하면서 이 인도 측과 또 교류를 하고 싶다면 이러한 기관들을 엔트리 포인트로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토론자 분께서 발표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발표자분들께서 길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약 3분 동안 각 발표자분께서 3분 동안 이현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질문, 그다음에 이소정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질문에 대해서 3분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의 임은미 교수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워낙 질문이 많은데 3분에 하라는 거는 조금 무리신 것 같은데 우선은 굉장히 이현욱 교수님 말씀 중에 그 고도한 시점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동안 이제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뭔가 어떤 새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어디로 방향성을 새로 정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졸업생들 현장에서 도움을 주시는 방법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 일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해왔어요. 이런 단기 사업 같은 거 하시는 분,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오셔서 특히 또 코이카 같은 경우에 각 나라의 사업을 할 때 저희 졸업생들과 연계해서 그 졸업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우리의 가치를 인포스하는 질문 저는 항상 그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졸업생 중 저희가 수업 시간에 ODA 수업 시간에 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ODA 주는 목적이 뭐냐 이런 내셔널 인트레스트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할 때 그 학생들이 한마디 있어요. 우리 한국의 코이카 사업도 결국 내셔널 인트레스트라서 경제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얘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가 아니라 여기 연수를 오면은 한국 문화 가르쳐주고 한국 정책만 가르쳐주고 물론 한국 정책에서 배우고 싶다는 거 있지만 그들이 제가 서베이했을 땐 그런 말을 했어요. 오면은 한국 잘한 건 알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좀 있지 않냐. 그래서 결국 한국 문화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런 말 친한 인사 만드는 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성공 사례라든가 잘하는 거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전달하는 거 좋지만은 제가 이번에 필리핀 심포지엄을 4명이 우선 발표를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내에서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줌하면서 230명이 들어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목표가 30명에서 50명이었는데 232명이 들어왔다는 건 이거는 그만큼 저희 이 졸업생들이 다 사업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또 한편으로 느꼈던 거는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들한테 배울 게 더 많은데 왜 우리는 그들한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가 또 사실 역수입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사례를 보면서 이 졸업생들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성주를 각 분야에서 성주를 일으키고 그것이 그 나라 자체에서 저희들은 정책하는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200명씩 모여서 그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저는 이번에 그 성과를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물론 전달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양방향의 소통을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보냈고 그들이 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워서 우리에게도 많은 그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도록 학술적 담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희가 정말 그거 부족해서 저도 학교에 있는 입장으로서 이런 학술적 담론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연수생들, 국내에 있는 연수생들 간의 교류잖아요. 그 이슈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또 이소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남성들의 참여.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대 그동안 13년을 해왔던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고 사실 그 가격차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그걸 가져가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만 하게 되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이거 신남방 정책의 그 일환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시아적 지역, 아시아를 지역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저희 또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하셨듯이 남성의 참여, 특히 그 아시안 지역에서의 남성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는 일주일간 그 한국에 있는 그 아시안 국가들 남성 연수생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초대해서 이대에서 일주일간 저희는 그 어떻게 말하면 단기 연수 프로그램, 여성과 남성이 같이 모여서 하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여성들이 한국에서 우리 연수생들이 남성 연수생 간의 교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쌓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서로 그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남성들 협조를 이끌어내자는 거를 한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건 겨울이나 봄 정도에. 네. 3분 지났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무 교수님. 다음으로 드론드론의 원선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현옥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그 뭐 고도화도 그렇고 이제 지금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들에서의 공유의 지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다른 지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드론드론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를 하면 실제 공유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리소스 네트워크가 다시 좀 돼야 되는 지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 현장에서 이미 양평원 그러니까 사업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보면 양평원의 교육에 참여했었다 뭐 이런 분들도 만날 수 있고 실은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2대 EGP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참여했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체계화돼서 이렇게 먼저 만나서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조정되고 협력하고 이러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네팔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EGP에 참석하셨던 분들을 저희 이제 성평등 교육에 그러니까 강사로 참여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다른 지점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젠더 리더십 교육을 할 때 큰 틀에 있어서는 성평등 교육에서 이런 내용으로 하자까지는 실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 실은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될 때 현지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의 강사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지에도 이미 여성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을 저희가 이제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저희는 사업을 수행해 왔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민간과 민간이 협력을 할 때는 그게 조금 더 수월하고, 실은 이제 정부대 사업을 할 때에는 또 다른 수위의 이제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현지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이 내용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야기가 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 전달은 하지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지화하는 과정은 현지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실은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그럼 현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이라고 이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뒤에 그 과정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논의 과정, 협의 과정들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사업 방향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단계가 조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연구하는 곳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들의 네트워크와 이 실제 사업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의 방향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국내에서는 좀 있을 것 같고, 현지에서는 조금 더 여성들에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사업의 방향이 있는데 그 사업의 방향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국내에서조차 이제 100% 동의를 다 얻어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국내에서도 그런 식의 의식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현지에서 실제 구현이 될 때 잘 구현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사업들이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은하 박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 3가지 포인트만 지금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 토론 너무 감사하고요. 실은 두 분 토론자님들이 짚어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가 한 3일 밤은 새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호 학습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거를 발견을 했냐면, 저희가 초청 연수를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났더니 나중에 몇 년 후에 봤더니 그들끼리 협력을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고 거기서 만났던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정치 참여 전문가들이 서로 오가면서 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끼리 무슨 학습 모임을 이미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남남 협력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현지에 있는 성평등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로컬라이즈 해야 된다는 그 포인트에 정말 동의를 하고, 저희도 이번에 네팔 초청 연수를 약간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성공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나중에 배울 수 있었으면 저희가 공유가 되면 저희가 좀 적용을 하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 지금 국내 성평등 하시는 분들과의 소통, 교류, 협력, 조율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자리를 조금 여정연히 더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좀 전에 이소정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남방 국가 아세안 플러스 인도인데 인도에 대한 사료 발표가 없었죠. 인도가 올해 21년도에 우리나라 ODA 중점 협력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러한 그 회의가 열린다면 인도를 포함한 사례 발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자분들의 훌륭한 사례 발표와 향후 과제, 그리고 토론자분들의 통찰력이 있는 코멘트와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여성정책연구원 주관 신남방 국가와 한국 성평등 OD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